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장의 움직임과 배변 리듬을 연구해온 박사 박성우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던 분이 단 며칠 만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한 잔의 내용만 바꿨을 뿐이었어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몇 년간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에 앉은 지 5분도 안 돼서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 문제의 핵심은 장이 아니라 그 앞에 있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물을 충분히 마셔도 왜 변은 여전히 딱딱할까요? 채소를 챙기고 유산균을 먹어도 왜 장은 조용할까요? 혹시 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호가 끊긴 건 아닐까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주느라 지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온 버터와 사과 식초 조합이 왜 아침 배변을 바꾸는지 그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며칠 전 오랜 지인이었던 74세 최경자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기본 20분이 넘었고 변이 나와도 시원하지 않아 하루 종일 아랫배가 묵직했다고 하셨어요. 물을 적게 마신 것도 아니고 채소도 꽤 드셨습니다. 유산균도 빠짐없이 챙겼는데 오히려 배에 가스만 더 찼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이분은 매일 아침 걷기 운동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변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장을 자극하는 데만 집중했지 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곳은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장 건강 프로그램도 여러 개 따라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배가 팽팽하게 부어올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외출할 때도 늘 불안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물 한 컵을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돌아와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분명 좋은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위를 깨우는 신호 말입니다. 장은 준비됐는데 위에서 출발 신호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장이 아니라 위에서 신호가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만 바꿔보시죠. 그날부터 따뜻한 물에 버터와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 넣어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어서 망설이셨지만 제가 직접 비율을 알려드렸어요. 사흘쯤 지나던 날 배가 먼저 움직이더니 화장실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뒤에는 화장실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었고 2주 뒤에는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배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신호를 다시 연결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한 달 뒤에 만났을 때는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이 편해지니 하루 전체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핵심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 문제의 시작은 장이 아니라 위와 간에서 옵니다. 장이라는 곳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소화 신호가 시작되고 간에서 담즙이 준비돼야 그 다음에 장이 움직입니다. 한국영양생리학회 자료에서도 노년기에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변비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73세 최경자님 역시 소화력이 떨어진 뒤부터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장 자극보다 위를 먼저 깨워야 합니다.
위가 움직여야 장도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장만 자극하려고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위산이 충분히 분비돼야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고 그래야 장이 움직일 준비가 됩니다. 다만 속이 예민한 분은 식초 양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혹시 속이 더부룩한데도 장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버터에는 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변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국내 식품영양연구에서도 이 성분이 장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벽이 건조해지기 쉬운데 적당한 지방 섭취가 이를 예방합니다. 71세 오미라님은 버터를 소량 섭취한 뒤 며칠 지나 변의 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하루 한 번만 드셨는데 일주일 뒤부터는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평소 기름진 음식을 피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장에 윤활유가 없으니 변이 굳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 중요한 건 성분입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가공된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 있는 버터 성분표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사과 식초는 위를 자극해 소화의 출발 신호를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소량의 산 성분이 소화효소 활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68세 김정남님은 식초가 무서워 늘 피했지만 묽게 희석해 마신 뒤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처음에 물 한 컵에 식초 반 티스푼도 안 되게 넣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다 보니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침마다 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게 바로 위가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그 신호가 장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다만 공복에 바로 마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따뜻한 물에 섞어야 합니다. 혹시 식초는 무조건 속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따뜻한 물 한 컵에 버터와 사과 식초를 각각 아주 소량 여기에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수분 흡수를 돕고 장 연동이 시작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70세 문희자님은 이 습관을 2주간 유지하며 배변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대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명확하게 왔다고 하셨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수분 흡수가 더 원활해집니다. 염분 조절이 필요한 분은 소금을 빼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으신가요? 저지방 식단의 함정도 알아야 합니다. 기름을 완전히 끊으면 소화 신호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 저지방 식단이 장 운동을 오히려 둔하게 만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75세 서정희님은 기름을 거의 안 드시다가 소량의 좋은 지방을 추가한 뒤 배변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5년간 기름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고 소화가 안 됐어요. 왜일까요? 지방이 없으면 담즙 분비가 줄어들고 담즙이 줄면 장 신호도 약해집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나오는데 지방 섭취가 없으면 담즙 분비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계시진 않나요?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써야 합니다. 찬물은 위를 수축시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한국소화기학회 연구에서도 따뜻한 물이 위장 운동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9세 안재훈님은 평소 찬물만 마셨는데 따뜻한 물로 바꾼 뒤 아침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물은 위벽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 소화기관 전체를 활성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물 온도는 어떤가요? 공복 타이밍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마셔야 효과가 큽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신호가 가장 강하게 전달되거든요. 72세 이영숙님은 아침 식사 후에 마셨을 때는 별 효과가 없었는데 식사 30분 전으로 바꾼 뒤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공복일 때는 위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작은 자극에도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시고 계신가요?
이제 장이 멈춘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원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굳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터가 없다면 집에 있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도 대안이 됩니다. 다만 산패되지 않도록 보관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아침에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67세 박순자님은 들기름으로 시작했는데 버터만큼 효과를 보셨어요. 기름의 종류보다 신선함이 더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된 신선한 기름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 한 달 이상 지난 건 피하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 오래된 기름 아직도 사용 중이신가요? 사과 식초가 부담된다면 레몬즙으로 바꿔도 됩니다. 구연산 역시 위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가 약한 분은 반드시 물에 희석하세요. 70세 윤미경님은 레몬으로 바꾼 뒤 오히려 맛이 더 좋아서 꾸준히 하기 쉬웠다고 하셨어요. 레몬은 비타민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레몬도 진하게 쓰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레몬으로 바꿔도 효과 있을지 궁금하셨죠? 위가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절반 양으로 시작해 몸 반응을 보세요. 불편함이 계속되면 잠시 멈추는 게 맞습니다. 73세 강명숙님은 처음에 식초를 너무 많이 넣어서 속이 쓰렸는데 양을 절반으로 줄인 뒤 문제없이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고 계시진 않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장 리듬은 반복된 신호에 반응합니다. 며칠 만에 변화가 없어도 최소 2주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68세 조영희님은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2주째부터 갑자기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몸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약과 습관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마신 뒤에는 가벼운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잠깐의 스트레칭이나 짧은 걷기만으로도 장 자극은 훨씬 강해집니다. 71세 김영호님은 마신 뒤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때부터 배변 신호가 더 빨리 왔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임이 장 연동을 촉진하거든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허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시자마자 앉아버리는 습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물의 양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한 컵으로 시작하되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도 됩니다. 69세 정미선님은 처음엔 반 컵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한 컵반까지 늘렸는데 그게 본인에게 가장 잘 맞았다고 하셨어요. 사람마다 적정량이 다릅니다. 본인 몸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식초 종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가 가장 부드럽지만 현미 식초나 흑초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미 식초는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오히려 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66세 최윤정님은 흑초로 바꾼 뒤 더 진한 맛이 좋아서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흑초는 발효기간이 길어서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집에 있는 식초 성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아침 식사 타이밍도 맞춰야 합니다. 이 한 잔을 마신 뒤 최소 20분에서 30분 뒤에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가 준비되고 소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74세 송미애님은 마시자마자 식사했을 때는 효과가 덜했는데 30분 간격을 둔 뒤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동안 위가 활성화되면서 소화 준비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간격을 두고 계신가요? 저녁 식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아침 배변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이상적입니다. 72세 한정숙님은 저녁을 일찍 먹기 시작한 뒤 아침 배변이 훨씬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밤사이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아침에 장이 준비됩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아침에 위장이 무겁고 장도 둔해집니다. 저녁 식사 시간 조절할 수 있으신가요? 수면 시간도 장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장도 리듬을 찾습니다.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장 운동도 불규칙해지거든요. 70세 배순이님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춘 뒤 배변 시간도 같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패턴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나요? 이제 여러분의 아침 한 잔이 몸 전체를 깨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비는 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와 간에서 시작되는 신호가 끊기면 아무리 노력해도 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시고 채소를 챙겨도 소용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버터는 장에 에너지를 주고 사과 식초는 위를 깨워 이 끊어진 흐름을 다시 이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에서 장까지 신호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따뜻한 물과 소금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강해집니다. 잘못된 관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는 점점 더 굳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힘주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배에는 늘 가스가 차고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하면 치질이 생기거나 항문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장기간 변비가 계속되면 독소가 쌓여 피부도 나빠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이 훨씬 가벼워지고 몸 전체 리듬이 살아납니다. 화장실에서 힘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호가 옵니다. 배변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침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아랫배가 가벼워지니 하루 종일 몸이 한결 편안합니다. 규칙적인 배변이 이어지면 피부도 맑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단 하나의 습관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아침 한 잔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계속 힘들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바로 바꿀 것인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에 버터 소량과 사과 식초 소량 천천히 마셔보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속이 예민한 분은 절반 양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마시세요. 그리고 최소 20분에서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마신 뒤에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집안을 가볍게 걸으며 정리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게 장을 더 자극합니다. 며칠 안에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장 리듬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신호는 반드시 장을 깨웁니다. 여러분의 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호를 받기를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이 다시 멈추지 않게 만드는 하루 전체 루틴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뿐 아니라 점심, 저녁, 잠자기 전까지 장 리듬을 지키는 모든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한번 살아난 장이 다시 멈추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분은 댓글에 1 남겨주시고 조금 더 고민해 보실 분은 0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내일 아침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